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수건입니다.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위헌적인 그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또 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그 민주당, 그 의회 독재, 이것이 같이 결합하면서 이제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상컨대는 그 사심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그리고 또 대법관 증언, 그리고 또 법 왜곡죄, 이것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맞서서 필리버스터로 대항을 하지만 절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같은 이 우리 사법권의 한 축인 제야 법조계인 변호사 협회 단체들이 이것의 부당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국회 소통관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문효남 회장님. 헌법을 생각하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써 있어요? 잘못을. 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인 문효남 회장님, 그리고 또 같은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이신 조용곤 변호사님, 그리고 또 구충석 부회장님,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은 문수정 이 한반도 인권 한변이죠. 한변의 정책실장님 소개 다 했나요? 네. 예. 그래서 같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하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또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헌변 회장님이 필요하십니다. 제가 잠깐만. 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효남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사법개혁 3대 악법을 규탄하는 그 기자회견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오늘 기자회견을 여러분들 앞에서 가지게 되는 취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원래 프랑스의 영혼이라고 하는 향송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영혼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는 아리랑과 한국의 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의 가치를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이 헌법적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적인 핵심 가치이고 이는 절대 훼손되거나 개정의 대상도 아니면 헌법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늘 상정하겠다고 하는 소위 사법개혁 3대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연 법안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법률안을 상정하는 법률안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이런 중차대한 8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법안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공청회라든지 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하게 밀어붙인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리고 그 이해를
좀 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성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한 말씀 하신다고. 먼저 요거 읽고 하시죠. 그렇죠. 요까지. 예,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변의 김태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일부 낭독을 하고 다음에 한변의 구충서 변호사님이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른바 사법개혁 3대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재판 헌법 소원죄, 대법관 증언을 포함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포장될 수 없는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뿌리채 파괴할 시대의 악법들이다. 헌법 체계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 사항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희는 삼척 동자도 다 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자신이 골라서 임명한 대법관의 증언을 통하여 사법부를 자신의 법적 경호기관으로 만들어버린 뒤 베네수엘라가 속절없이 반민주 야만 국가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선례를 번연히 보고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 본능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들이 하수인들로 대법원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한변의 구충수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소원은 또 어떤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헌법 조항의 정면으로 어긋난다. 재판 소원을 어떻게라도 도입하겠다면 법조계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 일개 정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법률로서 헌법 규정을 변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태이다. 헌법 소원의 도입으로 사실상 사심제가 되면 법적 분쟁의 조속한 종결이 요원해지고 소송이 장기화되어 결국은 재판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이 그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막무가내식 헌법 파괴도 모자란 것인지 이른바 법 왜곡죄까지 새로 만들어 수사든 재판이든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를 막론하고 처벌 대상으로 몰아넣어 나라의 사법 기능 자체를 겁박할 수단까지 갖겠다고 광분하고 있는 또 무엇이있는가? 자신들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 민주당 사람들은 사법적 제재나 처벌의 범위 밖에 있겠다는 것, 나아가 12개 피의 사실로 5개 형사 재판에 회부된 범죄자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든 감옥에 보내겠다고 겁을 주어 자신들이야말로 법을 마음대로 왜곡하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절대 다수 여당이 앞장서서 모든 사법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아무런 견제가 작동할 수 없는 사법 구조를 만들면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전 근대 국가로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오래지 않아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귀결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군사 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수당이 총이 아닌 의사봉으로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이 아연실색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선량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길로 끝내 가겠다면 그 후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든 역사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오늘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헌변과 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력 남용과 헌법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반역적, 반민주적 법치 파괴 횡포를 낱낱이 기록하여 자유헌정 질서를 되살리고 반드시 이 후한 무치한 자들에게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단죄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국민저항운동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년 2월 24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효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이해정님 한 말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 조영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여야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헌법이고 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헌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 헌법은 권력을 나누라고 했겠습니까? 어느 역사에서나 전 세계 헌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그 헌법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 대법관 9분 중에 현재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 그리고 최근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까지 이렇게 고루고루 보수와 진보가 골고루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구성 요체입니다. 그것이 권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만 봉직할 수 있는 대법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6명을 정원하고 그 26명 중에 22명이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이것이 그럼 미국은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형식만, 미관만, 외관만 갖추고 있는 헌법을 짓밟는 그런 법을 함부로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부디 국민들을 지켜주는 헌법을 짓밟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